안녕하세요 여러분. DDTV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채널원TV 안철준 촌장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기승입니다. 뭐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100명, 200명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또 웨비나이지만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웨비나가 또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좋은 정보를 또 얻으시는 좋은 또 방편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좀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무엇보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좀 더 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두는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디지털 퍼스트 비즈니스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구체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것이냐, 또 그리고 IT 운영, 서비스, 다 사일로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진짜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것인가가 오늘의 화두입니다. 흥미진진하시죠? 여기에 딱 맞는 전문가를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서비스나우의 장기훈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서비스나우의 솔루션 컨설팅 맡고 있는 장기훈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조금만 더 해주시죠. 네. 저는 서비스나우에서 솔루션 컨설팅이라는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 솔루션 컨설팅은 고객과 함께 최끝 접점에 있으면서 서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새롭게 정의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객의 제일 접점에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시는 네, 맞습니다. 팀이시네요. 네. 네, 거기서 수장을 맡고 계시네요. 없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런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처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퍼스트 비즈니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퍼스트 비즈니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한 또 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디지털 퍼스트라는 개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 다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었거든요.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또 썼죠. 거기에 붙여서 디지털을 했으면 디지털한 결과를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했으면 이것들을 비즈니스에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목적성에 대한 다름이지 개념의 다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퍼스트, 세컨드 더 퍼스트 퍼스트입니다. 네. 자, 디지털 퍼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DDTV 웨비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웨비나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이나 질문들 웨비나 진행 중에 올려주시면요, 저희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웨비나 중간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답변 주시면요, 더 좋은 웨비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웨비나에서 경품 얘기를 빼먹으면 조금 섭섭하시겠죠? 자, 경품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전 등록하시고 또 설문 답변해 주신 분들 100분 추첨해서 맥도날드 빅맥 세트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약간 배고프신 분들은 경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베스트 질문자 5명 추첨해서 GS 모바일 상품권도 드린다고 하니까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또 경품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퍼스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으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비즈니스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자동화, 최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되었으면 복잡하고 패턴화 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발견해낼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것들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속도와 그 민첩성을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퍼스트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민첩성 그리고 고객의 경험. 사실 예전에는 서비스의 품질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만족도도 훨씬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사실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네. 많아졌으니까 자동화를 하지 않으면 맞아요. 우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첩성 경험률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을 IT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 보면 예전에는 정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축하던 시대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 되고 이제 컨테이너 가고 뭐 데브옵스 가고 에이자일 해야 되고 스크럼 짜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몸소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다 워킹을 하고 있느냐, 워킹 웰 하고 있느냐,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전처럼 어떤 서버가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가 있고 버추얼 머신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들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의 서버 이것들이 통째로 계속 바뀌어요. 버전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리고 이 환경도 될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너무나 복잡해요.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자체도 복잡합니다. 사실 그 IT 네. 운영자든 회사의 담당자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맞습니다.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너무 변화가 빠르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네. 쫓아가야 되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업도 마찬가지죠. 사용자들이죠.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제 하고 오늘하고 뭐가 다른데? 또 달라졌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속 하면서 계속 서비스 리퀘스트를 보내고 이거 안 돼 하고 인시던트 오픈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인시던트 볼륨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근데 시그니피컨트한테 인프라하게 운영에서 모두 다 수정을 요구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들 전사 조정 능력이에요. 거버넌스죠. 그래서 뭐 서비스 관리, 운영 관리, 뭐 다른 부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사 조정에 대한 능력도 또한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 장표가 설명해 주시는 거죠. 다양하게 지금 니즈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되고 있느냐라는 맞습니다. 부분이신 거잖아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극단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서비스 매니지먼트와 운영 매니지먼트입니다.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죠. 서비스 쪽 입장, 현업 입장이죠. 현업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왜 지금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네, 그렇죠.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나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네, 네,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네, 네. 근데 IT 입장에서 딱 돌아서 볼게요. 운영 네, 입장에서. 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게 99.9999%의 하이 어벨러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당장 발생한 어벨러빌리티를 저해하는 장애를 처리하는 것들에 네. 더 바쁩니다. 네, 네. 따라서 네, 네. 서비스 관리와 운영 관리 물론 같은 회사예요.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하지만 개별적인 목표는 달라요. 따라서 운영 관리가 원하는 것들은 서비스 관리가 원하는 것들과 충돌이 날 수 있습니다. 네. 100% 일치할 수 없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인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때때로 네. 헤게모니도 발생합니다. 헤게모니. 네. 누가 더 중요하냐? 가지고 그렇죠. 싸움도 일어나고.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 복잡한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디지털에 대한 요구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슬라이드가 맞습니다. 이제 주는 메시지가 많을 것 네.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가 발전하고 더 전략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방향 맞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 각각의 KPI라고 봐야 될까요? 바라보는 뷰가 그렇죠. 약간 다른 예.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열심히 난 잘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회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빠른 변화를 네. 수정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시너지를 하나로 포커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충분히 이거에 대한 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현재 스테이터스 네. 좀 더 설명을 예, 해주시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실 앞선 얘기들을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한 좋아요. 거예요. 예.
우리는 사용자들이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네네.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IT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업무가 IT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객 관리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판매, 세일즈, 그렇죠. 재무, 공급망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조직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의 스택에서만 발생하지 않아요. 인프라 팀이 인프라 안에서만 일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재무팀이 재무만 하지 않아요. 예. 예. 뒤에서 잠깐 언급드리겠지만 재직증명서 떼어주세요. 이것들 IT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때문에 어떤 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것들이 미리 모두 다 연결이 돼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미리 패스를 그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디지털 퍼스트라는 개념을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디지털리제이션 하기 전에 했던 네. 회사 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에 유능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네트워크가 좋아.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런 증명서 하나를 할 때도 네. 어떻게 플로우를 했는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랑 친하지 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매우 큰 회사들 10만 명, 20만 명입니다. 그렇죠. 직원들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전화로 다 일을 다 어떻게 그렇죠. 합니까? 네. 한 번씩만 메일을 보내면 하루에도 한 번만 보낸다고 해도 10만 개의 메일입니다. 그 예전에는 약간 사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네. 회사가 돌아가는데 크게 문제 없었다고 하면 네. 지금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라고 인스턴트라고 하는 게 연관이 안 돼 있는 부서가 없을 그럼요. 정도로 굉장히 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자동화되고 있느냐? 네, 아니 그렇죠. 패턴화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똑같은 일을 더 쉽게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하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네.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 관리하고 운영 관리가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이게 사실은 하나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기술과 기술 간, 팀과 팀 간의 네. 디지털적인 협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네. 가 발생시키는 네. 반복적인 일들, 패턴화 가능한 일들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세 가지 부분 그게 세 가지 어떤 아이템으로 네.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서비스나우 이 플랫폼이 서로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네. 솔루션입니다. 조화. 우리 더 이상 화내지 말자. 네. 네. 커피 한 잔 마시며 웃으면서 일할 수 그럼요. 있는 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솔루션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분위기 좋은 데서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네. 아니 비어 파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네. 보시죠.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 서비스 관리와 운영 관리가 유기적으로 동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의 기반에는 AI 기반의 서비스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관리와 운영 관리가 유기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선 서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이해하는 CMDB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IT IL 베이스의 개념으로 봤을 때 CMDB는 Configuration Management DB요. 형상 관리 DB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운영 관리에 대한 형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게 100% 이것들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냐? 쉽지 않습니다. 사실 원래 CMDB 하나만 가지고 플래닝도 해야 되고요.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그 기준으로 모두 다 해야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운영 관리 입장, 인프라스트럭처 입장에서는 수많은 변경들, 하루에도 수많은 변경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것들을 CMDB로 수동으로 업데이트 할 거냐. 다 녹일 수 있느냐. 예. 다 못하면 서비스 관리 입장에서는 이 CMDB, 내가 기준 정보로 삼아야 되는 CMDB가 며칠 전 혹은 한참 전 일이에요. 예. 바라보는 데이터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한참 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플래닝을 해요. 현실과 맞지 않죠. 예.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차별화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괴리가 있겠네요. 괴리가 굉장히 심해져.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한 박리가 발생을 하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어떤 바라보는
뭐랄까요 타겟 네. 목표치가 다를 뿐더러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던 CMDB나 이제 된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시간차가 발생해서 그렇죠. 데이터 자체도 다른 거를 바라보고 있을 그렇죠. 수 서로 있겠네요.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처음부터 시작이 다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중요한 건 현실 형상과 기록 형상이 언제나 늘 일치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서비스 나우는 CMDB를 어떻게 일치화시킵니까? 현실적으로 업투 데이트 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에 답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자동화 최적화까지가 그림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네. 뭐 사스 저희 뭐 클라우드도 쓸 수 있을 거고요. 네. 우리 로컬에 있는 온프레미스 플랫폼들도 있을 네,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의 정보를 인텔리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쌓아야 되겠죠.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것들이 자동화나 최적화되어 있는 포인트가 발생을 하면 자동화나 최적화를 해야 되겠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정보화할 수 있는 능력들, 디스커버리에서 서비스를 매핑을 하고 옵저빌리티를 통해서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가지고 있는 현재 사용의 형태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로그 수집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수집을 합니다. 잘 수집을 해서 저희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인 CMDB로 가져옵니다. 네. 물론 CMDB 하나만 있어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들을 바라보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데이터 셋들이죠. CMDB를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는 데이터 셋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좀 더 빠르고 더 쉽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로그를 가지고 이제 로그 기반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죠. 앞, 뒤 판단하면 이상하게 올라가네? 이상하게 떨어지네? 우리 판단할 수 있죠. 쉽지 않습니까? 근데 파악만 한 거로는 부족하죠. 어떤 서버가, 어떤 CI가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를 시스템적으로 판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서비스 매니지먼트로 자동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하고 인시던트를 오픈을 시켜줘야죠. 그래야 서비스 관리에서 이거 변경 관리가 필요해 문제가 있었으니까 변경 관리를 했을 때 다시 이 CMDB에서 변경 관리가 된 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또. 예. 그래서 이것들은 서비스 관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관리 입장에서 볼게요. 서비스 관리 입장에서 이 CMDB라는 중심을 쳐다보는 그 상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관리를 할 때 혈업이 IT한테 바로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바로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사 규모가 워낙 점점 커지다 보고 그리고 비대면의 횟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인게이지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창구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화, 그렇죠. 채팅, 예.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자들은 이것들을 받았을 때 말도 안 되게 많은 수의 요청들이 본인은 요청 하나만 하지만 담당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네.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카톡이든 뭐든 네. 얼마나 연락을 많이 맞습니다. 받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바빠요. 근데 엄청나게 바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정작 그렇죠. 하지 못하는 그렇죠.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희 서비스 나오는 이 앞단부터 저희는 이 효율성을 발생을 시킵니다. 사용자가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 미리 정의된 업무 정의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누구한테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워크플로우를 태워서 일을 할 수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저기서 그냥 끝나겠네요. 네, 대부분의 것들이 이 안에서 끝나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나오는 25%의 인시던트가 이 앞에서 볼륨이 감소해 버린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단에서 잘 관리해주고 잘 가이드만 해줘도 예. 많은 부분 그냥 자동적으로 그럼요. 처리가 될 수 네.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자동으로 지식을 하나 딱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화하지 않아도 PDF 문서가 있네? 하고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시간만큼 운영자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들
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들도 75%가 남았거든요. 남아 있는 예. 것들이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가느냐? 네. 아니, 누군가 전화를 받아야 아하, 되겠죠. 네네. 예. 누군가 전화를 받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나 분류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면 이것도 힘들 거예요. 저희 서비스 나오는 들어오는 모든 채널들, 그러니까 뭐 전화, 뭐 챗, 메일, 그다음에 포털에서 직접 여는 인시던트, 서비스 리퀘스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동 분류를 해냅니다. 자동 분류를 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자동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한테 할당을 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그 효율성이 발생을 하겠죠. 22%의 인시던트 해결 시간을 감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략 절반 앞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처리가 되네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뒤로 넘어가면 실제로 이제 운영자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아까 통합해놓은 CMDB가 있죠. 네. CMDB를 쳐다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시스템만 보고도 데이터 센터에 가지 않아도 어느 테스트하고 뛰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들을 가지고 SR 서비스 요청 관리, 인시던트 매니지먼트, 프로블럼 매니지먼트, 체인지 매니지먼트 이런 IT SM적인 활동들을 모두 다 자동으로 태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강조하신 나우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인 맞습니다. 거죠. 네, 이 나우 플랫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 플랫폼에서도 자동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카탈로그, 업무 정의석 이런 것들도 내가 마음대로 지정을 하고 정의를 해서 애플리케이션 배포하듯이 배포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여기서 15%의 인시던트 볼륨이 또 감소하고 네. 해결 시간이 21%가 또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네. 숫자가 딱 나와 있으면 좋네요. 네, 좋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뒤에 또 남아 있죠. 네네네. 아니 1선, 그러니까 2선 담당자들이죠. 네. 담당자가 처리를 못하는. 이건 정말 뒤로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않, 네. 전문가한테 전화를 하지만 안 되는 네, 네. 상황들이 있죠. 네. 인사팀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인사팀의 시스템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팀 시스템에 이건 문제가 있네. 이건 그 사람이 잘해. 네. 이제 딱 결론이 났어요. 그쪽에다 넘겨줘야 그렇죠. 되겠죠. 그쪽에다 넘겨줘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에서 요청했던 내용이 컨티뉴어슬리하게 흘러가느냐예요. 네. 네. 앞에서 내온 이야기를 또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제일 좌측에 있는 리퀘스트부터 제 끝단의 어떤 종말까지가 자연스럽게 이 맞습니다. 데이터 워크플로우가 흘러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워크플로우고요.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라서 어플리케이션 담당자 봤더니 이건 내 문제가 아닌데 네트워크한테 넘겨야 되겠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네트워크한테 했을 때 네트워크 가이한테도 컨티뉴어스리하게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가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티켓 넘버가 필요하겠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넘어오려면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 티켓 넘버도 유지를 하면서 내용도 똑같이 유지를 하면서 뒤에 있는 백오피스를 넘나들 수 있게 만드는 것. 오케이.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10% 볼륨 감소하고 20%의 해결 시간을 감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조금 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IT 운영 관리하고 서비스 관리는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의 일이다라는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요. 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에서 서비스나우는 좀 더 AI 베이스로 예측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장표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죠.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고 자동화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이 일련의 과정들 안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를 가져와요, 통합해요, 보내요, 받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안에서 저희 나우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AI 옵스 요즘 많이 들리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하이퍼라고 붙이는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보통 일반적으로 AI 옵스 하면 IT 운영 관리들을 의미를 하죠. 그렇죠. 근데 저희 서비스 나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T 운영 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운영 관리가 회사의 목적은 아니죠. 회사의 목적은 서비스 관리와 IT 운영 관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원하는 일을. 이 두 개를 같이 합쳐 놓지 않으면 진정한 AIOPS라고 표현하기 어렵게 되는 거고요. 같은 일을 평행처럼 달리던 일을 저희는 디멘전이 다른 차원이 하나 다른 하나의 일로 합쳤다 때문에 하이퍼 AIOPS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 잘 만드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런 의미에서 하이퍼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과 기술을 어떻게 통합합니까? 기술이 전혀 다른데요. 네. 팀하고 팀과 어떻게 디지털 그렇죠. 협업을 합니까? 현실적인 이슈죠. 그렇죠. 저 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아예 모르는데?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죠. 그야말로 여기에 나온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IT는 IT 따로, 마케팅은 마케팅 따로, 인사는 인사 따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합치기는 해야 돼요. 근데 합칠 수 있느냐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들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모두 다 그들 스스로 잘 해오셨어요. 아, 플랫폼도 잘 만드셨고요. 네. 굉장히 잘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통합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땐 쉽지 않죠. 인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재무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모두 다 사일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쓰는지 관심도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죠. 각각의 플랫폼들은 서로 다른 기술 스택들을 가지고 있을 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사용자, 현업, 내가 돈을 벌어오는 회사에서 돈을 벌어오는 우리 직원들은 이 안에서 일을 다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던 여러 개의 스택들을 넘나들 수밖에 없어요.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재직증명서, 뭐 원천징수 떼어주세요. 이런 거 하나도 맨날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렇죠. 이것들을 자동화해서 버튼 하나로 끝내는 일을 해야 우리의 업무 버든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들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포인트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각각의 부서 담당자분들은 각각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각각의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들이 진짜 시너지가 만들어지느냐 또 다른 얘기거든요. 문제죠. 다른 네.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네. 이 그림의 장표에서 있었던 것처럼 연결이 안 돼 있는 영역들이 거의 없거든요. 없죠, 사실은. 네. 나 혼자만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가 맞습니다. 성장할 수는 네. 없으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 앞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계가 기계의 언어를 알아먹을 수 있게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수많은 인사이트들이 우리한테 그렇죠.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네. 행위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네. 디지털 기반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 근데 여튼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각의 이 사일로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데이터 기술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통합할 거냐라는 네.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가 남는 거죠. 예. 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그러니까 발생하는 패턴들을 미리 선을 그어 놓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리고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자동화를 시키자. 그렇죠. 예. 그렇죠. 여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각각 사일로화 돼 있는 것들을 누군가 하나가 쳐다봐야지 네. 이것들을 넘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네. 있겠죠. 저희 서비스 나오는 나우 플랫폼이라는 것들로 이 사일로화 되어 있는 개별적 디지털 스택들을 통합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 안에 저희가 뭐 마케팅 플랫폼도 있어요. 저희가 인사 플랫폼도 있어요. 뭐 재무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돌릴 수 있도록 업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아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플랫폼 오브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네. 합니다.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플랫폼이다.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업무를 위한 플랫폼이고. 업무를 위한. 예. 실제로 사용자들은 개별적인 사일로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나우 플랫폼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업무 로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액션의 로직을. 예. 이 나우 플랫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네. 첫 번째 필요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쳐다보냐라는 거겠죠. 저희 서비스 나우는 인테그레이션 허브라는 것들을 통해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저희는 스포크라고 부릅니다. 200여 개 가까이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API 셋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벤더들에 의해서 계속 최신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디지털 스택들을 저희가 모두 다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나면 인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가져온 데이터들을 하나의 일관성 있게 데이터화 시켜야 되고 데이터 셋화 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셋화된 것들을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잘 쳐다볼 수 있는 밸런싱 하는 것들도 필요할 거예요. 뭐 이것들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뭐 SDK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저희 막 다른 시큐리티 보안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제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CMDB를 실제로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과정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는 CMDB는 이제 IT 인프라스트럭처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했다면 CMDB는 이제 조금 더 커진 CMDB죠. 이만하진 네, 모든 네, 플랫폼들을 네, 넘나드는 CMDB가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리고 저희는 테크놀로지 워크플로우, 인플로이 워크플로우, 그다음에 커스터머 워크플로우, 크리에이터 워크플로우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이게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네. 굉장히 쉽게 판단하셔도 돼요. 네. IT에서 워크플로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IT 워크플로우에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T SM만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지켜야 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워크플로우 저희가 다 짜놨어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인플로이 워크플로우, HR의 서비스를 만드는 거가 아니라 HR의 서비스를 어떻게 딜리버리 할 거냐, 사용자에게. 굉장히 많은 루트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직증명서 이런 루트들 그렇죠. 예, 그렇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네, 네. 고객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그 현재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고객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객의 서비스 관리죠. 이것도 미리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솔루션을 보면 이제 수많은 사례와 또 경험들이 쌓이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정한 패턴들이 이제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그게 하나의 룰 베이스의 저런 워크플로우로 세팅을 해서 네. 그냥 쓰면 그렇죠. 기본적인 것들 다 받을 수 저희들은 있도록. 아웃 오브 박스 OOTV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들어오면 이거대로 그냥 누르면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예, 솔루션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물론 저희가 100%다 정의해 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 회사만의 일들도 굉장히 많을 그럼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나우 플랫폼이라는 것들로 모든 사일로화된 스택들을 다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는데 네.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업체, 회사의 뭐 도메인이나 아니면 하는 역할에 따라 다 네. 다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일괄적으로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셋이 있으면 네. 그걸 일단 한번 딱 적용하고 맞습니다. 우리에 더 맞게끔 계속해서 최적화하는 예. 방법들을 찾아가야 네. 되는 과정인 거죠. 예,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 이 안에 없는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네. 노코드, 로우코드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런 과정들도 쉽게 적용할 맞습니다. 수 있어야지. 그것들은 크리에이터 워크플로우라는 것들로 함께 제공을 하고 네, 있고요. 네, 네, 거기에 네. RPA 허브라는 RPA 엔진도 함께 포함을 해서 네. 미리 정의해 놓은 사용자 중의 워크플로우들을 자동화할 수 네. 있도록 또 제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이것들은 사용자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점이 어딥니까? 라는 것들을 통해서 접점에 대한 서비스들도 굉장히 네, 중요할 네. 거예요. 실제로 딜리버리 하는 그렇죠. 부분인 거죠. 네. 뭐 모바일을 통해서 씁니다. 저는 SMS 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웹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뭐 저는 슬랙도 있고 뭐 등등. 예, 네, 요즘 메신저도 회사에서 있고. 메시징 앱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로 업무 거의 다 해요. 네, 네. 예, 네, 이걸로 그런 게 다 보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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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맨 아래는 시스템 오브 레코드라고 표현을 하고 맨 위에는 시스템 오브 인게이지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저희가 하는 일 시스템 오브 액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아주 큰 솔루션입니다. 결국에 이것들이 다 마무리되면 네. 전국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없고 네. 너무나 큰 개념이기도 합니다. 보통 뭐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매니지먼트 이런 개념들로 확장이 되는 개념인데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맨 왼쪽에는 사용자가 있고요. 맨 오른쪽에는 운영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네요. 고객도 있을 수 고객도 있고. 있을 수 있고 네. C레벨도 매니지먼트들도 있을 그렇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끝단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끝에서 끝까지 스무스하게 패턴을 잘 정의를 해내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조금 더 크게까지 보면 뭐 인사팀에서는 하이어 투 리타이어 이것들이 버튼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뭐 아이디어 투 포트폴리오, 네, 프로큐어 투 페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다 만들어낼 수 네.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만이 디지털 퍼스트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복적인 서비스 그리고 최적화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기적인 통합과 그리고
팀 간의 액션에 대한 밸런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쳐서 자동화를 할 수 있을 거냐. 결국에는 두 가지의 마지막 요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관리와 서비스 관리는 하나의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이전에는 평행선으로 있고 인게이지먼트들마다 이 연동 포인트들을 만들어냈다면 저희 서비스 나오는 다르게 보는 거죠. 디멘전이 다른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가로축은 운영의 흐름입니다. 네, 네. 세로축은 서비스의 흐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가운데 통합 데이터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운영의 흐름의 맨 끝에는 결국엔 또 자동화가 있겠죠. 그렇죠, 클라우드 그렇죠. 사용하면서 라이트 사이징 자동으로 해주세요. 네. 프로비저닝 자동으로 해주세요. 리클레이밍 자동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서비스의 흐름, 내가 모든 업무들을 막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패턴화된 업무인데 맨날 똑같이 해야 됩니까? 이거 자동화 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그리고 이것들이 너무나 주변 일들이 많아요. 최적화 해주세요. 라는 것들의 요청이 무조건 양 끝단에 다 일어나요. 그렇죠. 이 양 끝단에서 발생하는 게 자동화와 최적화고 저희 서비스 나오는 워크플로우 디자이너, 에벤진이라고 표현을 하는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이 자동화, 양 끝단에 있는 자동화들을 부드럽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연동하는 엔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연동하고 자동화하는 엔진들 저희 별도로 함께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떤 시스템이건 저희 자동화 엔진의 인티그레이션 포인트들, 175개 이상의 스포크들, 이미 정의되어 있는 API 셋들이죠. 그리고 4,000개 이상의 미리 정의되어 있는 액션 예시들이 있는 거죠. 자동화된 액션들의 예시들.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대시보드를 만들어내고 맞춤형 자동화 통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무엇을 했습니까를 오케스트레이션을 다 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플로우를 자동화를 시킨 다음에 RPA를 가지고 이제 무한히 반복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만드는 엔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무작정 자동화할 수는 없어요. 자동화하는 카탈로그가 1,000개, 10,000개, 10만 개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중복되는 것들은 합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계속된 효율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시작돼서 이것들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가 되었으면 이 전에는 안 보였던 또 다른 프로세스가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또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또 최적화되고 네. 또 최적화되고 또 최적화되고 네, 네, 네.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겪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네. 있네요. 네, 디멘전이 다른 형태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제가 정육면체를 만들었고 네, 이렇게 막 네. 왔다 갔다 움직이고 네, 있는 네, 모습을 네, 만들었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십자 그림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은 결국 이것들을 하나씩 접어버립니다. 접으면 정육면체로. 육면체가 되니까. 그리고 네. 맨 앞에서 통합 데이터가 있다면 맨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것들은 양 끝단에 자동화와 최적화를 통한 네, 네. 지속적인 컨티뉴어스한 개선과 향상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기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 하나의 정육면체가 되고 왼쪽으로 돌리던 오른쪽으로 돌리던 위로 돌리던 아래로 돌리던 결국은 가야 할 방향은 맞습니다. 저기라는 얘기죠. 어떤 포인트에서 시작하던 우리는 그 포인트에서 한 바퀴 돌아서 개선과 향상을 통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다시 개선하고 네. 하는 이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굉장히 메타버스적 관점인데요. 좀 고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저희 서비스 나우는 어떻게 보면 친절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포레스터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 나우가 어떻게 정량적인 밸류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측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포레스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33%더 빠른 인시던트 해결 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노이즈도 굉장히 많잖아요. 알고 그러네요. 계시는 것처럼 그러네요. 로그가 막 1,000만 개, 저희 10만 개, 1억 개씩 떨어지면 어떤 게 중요한 로그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로그를 찾아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효율성, 프로덕티비티를 향상시킨다는 것들을 함께
포레스터 컨설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서비스 나이 오늘 이제 발표 자료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기존에는 몰랐던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측정하지 못하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맞습니다. 저렇게 실제로는 이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부서나 네. 각각의 프로그램 솔루션들이 다 사일로 되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는 어떻게든 맞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잘 돌아가? 네. 라는 측면은 이제 다른 얘기이고 잘 돌아가게끔 하려면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나우의 이런 그 어떤 솔루션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나아지는 저런 데이터가 나올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런 데이터들이 이거는 평균적인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만의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희 서비스나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솔루션 컨설팅 팀에서 함께 고민해서 문제점들과 개선점들을 디스커버리 해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내요. 네. 그리고 이 길들을 통해서 무엇들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덕티비티와 코스트죠. 네. 프로덕티비티를 얼만큼 정량적으로 향상이 되었는지 코스트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줄였는지에 대해서 인스파이어 밸류라는 팀을 통해서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퍼센테지를 우리 회사만의 퍼센테지를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아하.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뭐 지금 오늘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제 IT 운영 담당자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생각했던 IT 운영 담당자의 롤이라고 하는 게 약간 그 2차원적으로 약간 그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 그 한계가 이제는 약간 무너지는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레벨들이 훨씬 더 전사적으로 전체 회사의 어떤 운영 관리까지 바라볼 수 있고 약간 가이드도 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요. 네. 뭐 우리가 계속 느끼지만 네. 단순히 예전엔 저는 네트워크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요. 라고 해서 시작했던 네, 것들이 네, 이제 네. 가상화, 클라우드, 뭐 컨테이너 물론 고민은 많으시죠. 쭉쭉쭉쭉 늘어났는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서비스 관리도 보셔야죠. 한 덩어리지 않습니까? 자동화도 하셔야 아니 돼요. 어쩌면 이거까지 해야 돼. 굉장히 고민이실 거예요. 네, 네, 이거 네. 안 돼. 이렇게 네, 생각하실 네, 수도 네,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약간만 동전의 양면처럼 맞습니다. 살짝만 틀어서 네. 생각해 본다고 하면 네. 어쩌면 훨씬 더 큰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거의 해답이 네. 저는 서비스 나우입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이 서비스 나우를 이용을 하시면 네. 더 어려울 것 같은 네. 앞으로의 일이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꾸 이제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회사의 입장도 그렇지만 네. 이거를 만약에 도입을 하거나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한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거든요. 네.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찾지 않을까. 그럼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나우의 어드민이라고 하는 네, 네, 네. 그 직군이 새로 생겼다라고 진짜요? 표현할 수 있을 네. 정도로 서비스나우 어드민 하면 네. 링크드인에서 굉장히 고가의 네.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연락 나중에 주십시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은 그냥 결과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시스템들, 이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부분들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엑센추어 같은 경우는 저희 서비스나우의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을 다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IT만 봤을 때 보면 55만 명의 사용자를 가졌습니다. 전 세계. IT 전사 서비스 플랫폼으로 사용을 해서 서비스 관리 비용을 79% 절감을 하고 그리고 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된 디지털 워크플로우로 송장 프로세스 비용 절감을 50%나 했다라는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그니피컨트한 건데요. 중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막 터지면서 초반에는 굉장히 큰 장애들을 많이 겪었었어요. 사용자가 늘어나고 세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인프라스트럭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겠죠. 클라우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하이퍼 AI 옵스를 적용을 해서 더 빨라진 고객의 피드백들을 받고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가 훨씬 더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더 빨리 받고 더 빨리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네,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었던 플랫폼이고요. OTT 플랫폼으로는 굉장히 조금 다르죠. 넷플릭스는 조금씩 성장을 했다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빵. 이미 사용자 네. 이만큼 있어. 그러니까요. 빵 하고 했어야 됐었어요. 여기 보시면 5개월 만에 5,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을 얻었답니다. 근데 이 서비스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 서비스 관리죠. 아니 플레이했더니 플레이 안 돼요. 이거 저기 링크 나와 있는데 다른 링크로 넘어가는데 이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다 받느냐라는 거예요. 5,500만 명을 5개월 만에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부분이죠. 저희 서비스 나우의 커스터머 워크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일간 200K 20만이네요. 일간 20만 서비스를 요청을 사용자를 처리를 하는 시스템들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 서비스 나우는 포춘 500대 기업의 80%가 넘는 회사에서 서비스 나우를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시네요. 네. 네. 뭐 아까도 뭐 저희 사회자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나우 이 코어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이해하시는 네. 분이라고 하면 사실 꼭 적용해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특히 이제 큰 회사, 더 운영이 크고 또 확장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해야 되는 니즈가 있는 회사일수록 얘기해보는 거 다네요. 이 서비스 나우의 이런 서비스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80%. 네. 맞습니다. 국내도 굉장히 사례가 많으시죠, 사실. 그럼요. 네. 네, 우리 국내 엔터프라이즈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제가 뭐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릴 말들은 모두 다 마쳤고요.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있었고 되게 흥미로웠던 세션이었던 네. 것 같고요. 몇 가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고 하면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네. 것 같고 한번 도입을 한번 검토해보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자기 회사의 어떤 도메인이나 아니면 어떤 특성이나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등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죠. 맞죠.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어떤 부분을 좀 먼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지 좀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어느 포인트에서 시작하느냐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서 시작하십시오라고 뭐 정확하게 찍어 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뒤돌아 봤을 때 이 일 너무 힘들어. 이거 맨날 똑같은 건데 왜 우리가 맨날 이러고 있지? 다 연락오겠는데?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말씀 주시죠. 네. 그러면 저희 서비스 나우는 네,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이제 그 각각의 어떤 니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주시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이드해 네.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도 뭐 많이 컨설팅 해 주실 것 같고 예. 필요하겠죠? 그런 네, 부분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요 부분만 먼저 한번 적용해 볼래. 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정보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네, 기준 네, 정보들을 최소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네, 그 기준 정보에서 발생하는 이 세부 작은 워크플로우들부터 자동화한다. 네, 충분히 네, 가능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프로치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여하튼 간에 그 데이터를 끌고 와서 해야 되는데 뭐 이미 쓰고 있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드파티 앱 같은 경우는 다 되겠지만 또 신규나 네. 사실 직접 만드신 뭐 그런 것도 있으실 거잖아요. 물론이죠. 이제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하우스에서 개발하신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포크들을 통해서 연동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API만 있으시면 돼요. API만 있으시면 저희 자동화 엔진, 워크플로우 엔진 제공을 하잖아요. 워크플로우 엔진으로 API들을 플로우를 또 만들어서 자동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스포크로 내부에서 배포를 해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보안도 굉장히 네.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사일로된 어플리케이션도 보안에 개별적으로 되게 또 네. 굉장히 중점으로 보안을 할 텐데 이건 이제 데이터를 하나로 모았을 때
또 이건 또 보안이 또 네. 문제가 안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맞아요. 부분 한번. 예.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부적으로 우리 시스템들이 계속 다 펼쳐져 있는데 내부 로컬에서 다 펼쳐져 있는데 이것들이 데이터가 넘나드는 게 보안에 맞는 거야?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 서비스나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워크플로우 업무의 패턴 흐름을 정의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넘나들게 만들지는 않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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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흐름 패턴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업무를 가져서 이쪽으로 던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아니 우리 로컬에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인데 이 데이터를 서비스나우로 다 보내버려? 라는 거겠죠. 그렇지 않죠. 저희는 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제 속 내용의 데이터가 아니라 CMDB, CI들, CI들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자체 보안은 어떠냐? 예, 물론 저희 데이터 보안에 대한 서티피케이션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비스나우가 굉장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스들은 일반적인 다른 IaaS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쉐어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서비스나우는 저희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고객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인스턴스를 하나씩 별도로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VPC를 하나씩 모두 다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데이터가 섞일 일은 절대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부분들 언급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어떤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내용으로 내가 취합을 하는 거지 맞습니다. 실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또 자체적인 데이터의 관리도 네. 충실히 하고 계시다. 물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포인트별로 함께 논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흥미로웠습니다. 아, 자,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네. 저는 솔루션 컨설팅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 컨설팅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최앞단에서 고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주시면 저희 솔루션 컨설턴트가 찾아뵙고 디스커버리 워크샵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는 서비스나우의 솔루션 컨설팅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 나눠보니까 1시간 이제 남짓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었고 네. 또 이런 형태의 세미나는 앞으로 굉장히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다양한 고객 사례 말씀하셨는데 약간 고객 사례별로 네. 도메인별로 한번 여기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런 네. 기회들이 있다면 네. 저희들은 몇 번이고 네. 말씀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장기훈 전문이랑 이게 코옥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솔루션이 각각 사일로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바라보이는 뷰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트러블도 있었던 그런 네. 여러 가지 업무의 플로우들을 행복한 행복하게 사이 좋은 네, 사이 그런 좋은. 관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화목한 플랫폼이다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손 잡고 함께 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1시간 남짓 진행한 세미나였는데 굉장히 웃고 즐거운 1시간 정도 지나갔던 것 같고요. 굉장히 코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웨비나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T 담당자의 롤이 과연 어딜까지일까라는 부분들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IT 운영과 서비스의 측면이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만 회사의 성장과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로 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솔루션 도입을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정보로도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요, 담당자들이 끝까지 팔로우해 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되어 있는데요.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입니다. 여러분 건강 항상 주의하시고요. 저희 DDTV는 다음에 더 좋은 웨비나를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성님. 감사합니다. 네.